반갑습니다. 예,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의 MSG를 아낌없이 팍팍 첨가해드리는 추슐랭 가이드.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 소통 방송. 취업으로 향하는 잡지라도 짭짭 잡스오논 익스프레스에 지금 탑승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들어오셨나요? 들어오고 계시죠? 빨리 들어와 주세요. 네, 와주세요. 와주세요. 자파. 기다렸어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오늘 이 코너 지긋지긋한 이 직장 떠나고 싶다. 이직하고 싶은 남자와 또 내 맘 하나 몰라주는 이 직장은 안녕. 이직하고 싶은 여자의 이야기, 이 남자 이 여자. 저는 잡스오논 MC 김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30대 후반에 콧구멍 넓지 않은 따뜻하게 복권을 사는 남자 차재원 컨설턴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따뜻하게 복권을 사는 건 뭐예요? 글쎄요, 5천 원 당첨 같은 거겠죠. 그쵸, 그쵸. 네. 소개하셔야 돼요. 아, 네. 소개해주세요. 네. 저는 콧구멍이 큰 사람을 싫어하는 여자 조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하여튼 뭐 방송 태연은? 그냥 제가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일주일 뒤에 텔레비전으로 송출이 되잖아요. 아, 제가 한 변호사님 나왔던 편을 제가 이 네. 녹화 기준으로 어저께 밤에 봤어요. 한 11시 반인가 12시인가. 말을 잘해야겠더라고요. 왜요? 제작진이 중간에 편집을 하시는데 아, 그래요? 기자님 욕하시는 부분에 이제 막 동물이 막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고 아,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송출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그렇게 해야 유심하게 되니까. 보지 않아서. 그렇죠. 저는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런 거 편견 없이 대하는 그런 좀 얄미운 느낌으로 이 대화의 오프닝 토크를 콧구멍 마무리해야겠어요.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면 싫은 기준 말고 그냥 네. 관상을 볼 때 나는 이런 게 좀 예를 들어 눈을 보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거 네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직장 다닐 때는 오히려 그게 더 심했었던 게 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떡해요? 거래처를 만날 때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무래도 좀 뭐 저처럼 코가 좀 크신 타입의 분들과 대화를 할 때와 광대가 좀 많이 나오시는 오. 거래처와 대화를 할 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좀 어땠는데요? 그렇게 귀납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 차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표본이 너무 적으니까 네, 표본이 주관적인 적으니까. 거지만 그래도 허양만 광대가 시책을 볼 수도 넓으시는 없고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약간 좀 대화를 잘 깊게 안 하려고 하고 광대가 넓으신 분. 예. 광대가 크신 분들 크고 넓고 그러면 대화를 깊게 안 하시고 그냥 그냥 겉도는 짧게? 얘기하다가 중요한 건 메일로 하시고 나도 한번 네, 이렇게 그래서 그냥- 생각하고 한번 네. 얘기해봐야겠다. 광대 넓으신 분들이랑. 글쎄 근데 저는 확실히 관상 그쪽은 모르니까 맞아요, 그런 차이가 맞아요. 그쵸. 관상 뭐? 저도 제 주관이었어요. 그 콧구멍이 크신 분들이 욕심이 좀 있어 보였다라는. 그건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중화요리집을 3번 연속 같은 가게를 갔잖아요, 명동에. 그 가게 주인 어머님이 그 주인분, 그러니까 요리사님의 부인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여동생 내지는 부인으로 보이는 분이 굉장히 호방하세요. 그 덩치도 있으시고, 네, 근데 네. 미인상이신데 세월과 이제 중화요리와 함께 살이 조금 있으신 상황인데 네. 굉장히 터프하게 진두지휘하시는 걸 보고 네. 리더십형의 여제 느낌. 그건 약간 그런 상이시겠구나. 카리스마 있게. 네, 그렇죠. 뭐 그런 서태후 예, 약간. 그렇게 웨이팅을 소리 지르면서 웨이팅을 이렇게 잘 조율하시는 모습이 또 결제할 땐 또 따뜻하게 맞아주시거든요. 결제니까요. 네. 결제할 때는 그쵸. 어디든 따뜻하게 그쵸, 해주시더라고요. 그쵸. 네 오셨어요. 맛있게 그쵸. 드셨어요. 다음에 오세요. 그쵸. 이렇게. 또 포장한다니까 또 좋아하시고 그치. 더 포장한다니까 뭐 그랬던 네. 관상 얘기가 왜 나온지 모르겠네요. 내가 왕이 될 관상인가. 참고로 저희 재혁 씨의 관상 우리 은희 쌤께서 한번 보시죠. 어떠셨습니까? 뭐 몇 번 콧구멍이 만나셨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 보니까 재혁 크지 않은 씨는 것 잘생겼죠. 조승우. 그럼 조승우다. 그러니까 재혁 씨의 관상은 조승우다. 같아요. 그쵸. 다들 못 보신 분들 진짜 궁금하시겠다. 네. 궁금한 채 그렇게 세월이 흘러간 하는 것도 거죠. 네. 저분을 위해서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조승우랑 맞아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맞아요. 약간 근데 진짜 맞아. 키 큰 조승우예요. 키가 그래요? 조승우가 키를 작나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조승우 씨는 앉아 키가 앉아 계신 거 보고 키가 제가 크진 않죠. 조승우 씨는. 그래요?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조승우 씨를 좋아해서 왜냐면 배우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봤는데 그러면 키가 제가 들은 3번째 좋아하시는 배우네요. 손석구 씨. 손석구 씨는 사랑하죠. 좋아하는 게 아니죠. 그래요? 이게 또 급이 진짜 있나요? 그 정도구나. 사랑과 이제 호감과 좋음과 이렇게 기준이 있죠. 조승 또 에스컬레이팅이 있나 보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만의 그 기준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엄격하네요. 네. 코평소에 손석희 따라. 씨냐고 손석희님. 탁구장 친구가 또 대단하신 네. 분이죠.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쵸. 네. 앉은 키가 작으면 다리가 긴 거라던데. 저는 앉은 키도 크고 다리도 길고 그런데. 와, 네. 정말 앉은 사실은. 키가. 저도 앉은 키가 큰 편이죠.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민지 씨는 관상 볼 때 뭐 봐요 그러면? 저는 근데 눈을 좀 많이 봐요. 눈 눈이 어때야 돼요? 맑아야 된다. 맑아야 돼요.
눈이 뭔가 퀭하거나 느낌이 그쵸. 안 좋으면 다크서클 있으면은 이제 다크서클은 괜찮아요. 저도 다크서클이 있어서 확인이 안 돼. 다크서클은 눈이 열심히- 맑은 거의 기준. 그게 딱 잘생겨야 되는 거네. 사람이랑 사배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사배간 안 된다 이거. 아. 3배간이야 4배간은 안 된다 아. 이거죠. 행수 맞아요. 안 된다. 동태 눈깔. 아, 동태 좀 눈깔. 뭔가 혼이 나간 것 같은 눈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콧구멍 크기는 제가 크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타코장분은 콧구멍 크기 어떤지 궁금하네요. 저렇게 말할 자신 있나 봐요. 저는. 왜 안 봐요 진짜. 아 정말. 콧구멍이 맑은 거예요. 호수 이거 같은 자기 관리 콧구멍. 잘하시는 거니까 그쵸, 좋습니다. 네, 코털 정리도 맑으면 들어가는 좋죠. 거니까 제 역시 본인 좋습니다, 하던 대로 좋습니다. 하면 막 콧구멍이 맑은 남자가 목은 될 맑으면 거예요. 좋아요. 근데 네. 저는 콧구멍을 보는데 코털은 잘 못 보거든요. 근데 코털을 유독 잘 그쵸.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러면 이렇게 야, 저 사람 코털 빚어놨어 이렇게 항상 그쵸.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코털은 못 보더라고요. 콧구멍에 새치 있는 콧구멍의 크기에만 저는 집중을 했나 봐요. 콧구멍에 새치 있는 분들도 계시죠. 계세요, 네, 맞아. 계세요. 그쵸.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분들 중에 코털 정리기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아, 조사주거든요. 이렇게 모르시겠네. 누르면 조사주니까. 오늘 아 이게 송출이 될까요? 텔레비전으로? 그냥 근데 예. 송출은 이 내용은 중요하죠. 다 이게 코털도 중요해요. 근데 직모가 있고 곱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직장이나 혹은 내 선배랑 같이 뭘 먹다가 그 이제 선배가 남성이건 여성분이건 그 보이면 얘기를 해주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저는 코털이든. 코털은 잘 못 전 얘기 봐요. 못해요. 머리에 뭐 묻었다. 예를 들어. 전 얘기해줘요. 그거는 그건 해줄 수 얘기해주고. 있는데. 아, 얘기해줘요. 그것도 단계가 있군요. 머리에 묻은 건 얘기할 수 있는데 코털에 코털은- 빚어놨다라는 거. 고춧가루 이런 거전 얘기 잘 고춧가루는 전 못해요. 얘기해요. 왜냐면 진짜요? 얘기 안 해주면 다른 데 가서 창피당할 수도 있으니까 조용히 얘기해요. 저는 이렇게 물을 드리거나 좀 그런. 근데 그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심각하게 박힌 거는 안 빠지거든요. 이쑤시개로 무조건 이제 이렇게 빼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빼셔라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카톡을 아는 분이면 카톡 좀 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최재형 코털 에즈펌. 에즈펌이 뭐예요? 근데 에즈 펌 이런 분류인가? 그거 그런 거 아닐까요? 좋은 건가 보네요. 아니면 웃기겠다. 더 괜찮은 거는 이에 고춧가루 vs 머리에 비듬. 머리에 비듬이 낫죠. 낫죠. 네. 머리에 맞아. 비듬은 이제 뭐 어쩔 찾기 수 없어요. 어렵지. 맞아, 건조한 맞아. 거니까. 근데 그럴 수 고춧가루는 너무 티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밥술은 이런 흥부 얘기를 같은 괜히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뒤에 사연에 또 네. 코털 이게 고데기. 자기 관리거든요. 맞아요. 자기 관리예요 이게. 관리죠. 응, 그쵸. 맞아요. 아니, 고데기 털고데기. 쉽지 않네요. 코털. 맞아요. 코털 아티스트? 조금 이제 제가 더러워지려고 봤을 때는 하니까 바로 방구 넘어가보도록 얘기만 안 할게요. 나왔지 네. 사실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다들 좋아하시네요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는 선물로 좀 코털 관리 뭐 제목 오! 이런 거를 좀 드려야겠어요. 제목이 좋네요. 그쵸? 제목이 괜찮다. 좋아요. 괜찮다. 제목이 가격대도 괜찮아요. 좀 괜찮고. 아 그래요? 얼마예요? 대략? 한 10,000원대부터 쭉 이제 어머, 저렴하게 그래요?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좀 취업을 가지고 위해서 와야겠네. 자기 관리로 좋네요.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오늘 준비한 선물은 따로 있거든요. 선물 그렇죠. 소개해 주시죠. 맞습니다. 자, 푸드테크 스타트업 초블레스에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발포정 발효 식초와 다이어트 밀키트를 드리고요. 한 번에 합격하는 취업 필터스 해커스 문제집과 저희 스텔라 쌤 그리고 송진원 노무사님이 쓰신 월급 걱정 없는 슈퍼 비중규직의 길 책도 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그리고 또 따끈따끈한 선물 역시 코딩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코털이 저렴한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코딩질로. 유가리세 저는 이제 안돼 코털질. 코털 금지. 코털 진로라고 어떻게 하시는 코로 이렇게 시작하는 단어가 자꾸 떠오르네요. 코첼라? 코털질로. 코첼라? 안돼 코털 진로. 코털 진로 아니고 코딩 진로. 네, 코딩질로 드리니까요. 오늘도 그러니까 새로운 선물까지 저희가 이렇게 계속 추가를 해드립니다. 빵근님이 또 이제 해주셨어요. 이거는 자, 코털이 멋지네. 두 분에게 해당되는 밸런스 같아요. 왜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아니 이런 가슴털이 거는 그렇게 하트인 구분하시면 안 애인이 됩니다. 가슴털이 하트인 애인은 오 신바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프나만 탓도 아니고. 뭐안 고를래.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아, 남자친구. 예. 나는 코털이 멋진 애인이 낫겠네요. 가슴털이 하트면은 그거 막 맨날 제모하고 이러면 본인도 얼마나 조지 스트레스겠어요. 크루니인가요? 코털이 멋지면. 이번에 조지 크루니 나온 영화 봤는데 네. 코털도 멋있을 저희 것 이렇게 같더라고요. 코털 잘생긴 얘기는 분들은 코털도 그쵸. 잘생겼겠죠. 네. 그렇죠. 네, 정리를 맞아요. 해보겠고요. 첫 번째 사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사연이 있었네요. 네. 저희가. 예. 이게 또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아, 이 번째 얘기랑? 사연. 네, 아하. 은희 쌤이 소개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후.
안녕하세요. IT 업계에 종사하는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여초회사입니다. 본인이 남자분이신가 봐요. 기존 직장보다 연봉도 좋고 복리후생, 교통 다 좋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건 여초회사라는 거예요. 업계 특성상 남자가 많아서 남자 직원들이랑은 잘 어울렸는데 말이죠. 일단 복장에 대한 별다른 터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옷도 엄청 좋아하고 그냥 쇼핑 자체를 엄청 좋아해요. 아, 여자분이셨군요. 네일아트도 화려하게 하는 걸 좋아하고 옷도 엄청 화려하게 입는 걸 좋아하고요. 기존 직장에서는 남초이다 보니 혼나고 이런 건 없었어요. 사실 뭐 남자 직원들이 뒤에서 얘기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여초회사에서는 이렇게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무리해서 조금만 튀면 싫어한다고. 대학교 때도 간혹 복장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너는 네가 이쁘다고 생각하냐? 너는 네가 몸매가 좋다고 생각하냐? 너는 그 옷이 너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냐? 등등. 뭐 복장이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테고요. 일단 저는 제 사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뒷담화하지 않기. 그런데 이런 건 어느 회사나 다 똑같지 않나요? 제가 잘못 인지를 하고 있다면 저를 동생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이게 여초회사로 이직을 하실 분인데 아무래도 걱정하시는 게 복장 문제? 뭐 대학생 때도 복장 지적을 받았다고 하셨고 또 여초회사에서는 조금이라도 튀면 좀 미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여기 댓글에 나와 있는 이 남초와 여초의 기준을 먼저 정한 뒤에 네. 정리한 뒤에 이제 이야기가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에 검색을 했더니 두산백과 두피디아에서 남녀 각각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어느 한쪽의 성비가 다른 쪽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땡초라고 하는데 여성 100명 기준으로 남성 수가 100명보다 많으면 남초, 100명보다 적으면 여초. 100명 기준으로? 예, 여성 100명 기준으로 남성 수가 그 100명보다 네. 초가 되면 남초, 적으면 여초라고 하네요. 그 비율이 몇 대 몇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5대 5에서 밸런스가 깨지면 4대 6이어도 네. 무조건 여초 남초. 네. 그 기준으로 저는 이제 이전 직장이 여초 기업이었어요. 그렇죠. 네. 6.5 대 한 3.5 거의 그 6.5대 수준에 3.5. 그랬죠. 저는 거의 8대 2였죠. 항공사는 한 8대 2. 원래는 제가 입사했을 때는 거의 9대 1이었는데 와. 그쵸. 그때는 남승무원을 많이 안 뽑았었는데 네. 입사하고 나서 이제 남승무원들을 뽑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조금 들어와서 8대 2 정도까지. 네, 실제로. 늘어서 8대 2. 네, 10명이면 남자 2명 이런 느낌이죠. 방송 쪽도 한 4대 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자분들 쪽에는 남자분들이 더 많으시고 아나운서, 뭐 기상캐스터 이렇게 방송을 직접 진행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여자분들이 좀 더 많은. 그래도 거의 비슷비슷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뿐만이 아니라 저는 여중 여고를 나왔고 대학교 마찬가지로 거의 여초 거의 한 8대 2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이해가 더 되기도 해요. 어떠세요? 저 같은 치셔야 될것 경우는 같은지. 저는 직접 못 겪은 적은 솔직히 없고요. 네. 주로 이제 건너 듣긴 했죠. 풍문처럼. 어떡해요? 어디 팀 누구 팀장님이 신입 누구한테 그랬다더라. 그거를 또 이제 자랑스럽게 전파가 되고. 그래서 이게 이런 두려움이 있구나. 왜냐면 군대라든지 뭐 중고등학교를 네. 이렇게 남학생들과 같이 지낸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공감 안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왜 굳이 이렇게 지적을 하지? 그냥 이 친구는 이 친구고 나한테 집중을 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들도 있고 그렇기도 한데 또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남자 분들만 있는 데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들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좀 방치하는 느낌? 정말 얘가 뭐 어떻든 좋든 안 좋든 그냥 얘는 얘고 나는 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지적을 네.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 지적이라기보단 조언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분이 여성분이다 보니까 근데 전에 예전에 제가 인사 업무를 할 때 조직 내에서 적응이 어려워서 문의를 하셨던 분들이랑 대화를 나눠본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네. 되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작게 얘기를 짧게 지나가듯 하시고 메인은 뭐 다른 여러 이유들을 대는데 네네. 아무리 들어보아도 그 작은 이유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자꾸 큰 다른 이유들을 말하는 게 또 막상 이 얘기를 괜히 꺼냈다가 또 사내에 이상하게 퍼질까 봐 걱정하시는 그쵸, 뭐 그쵸. 그런 경우들도 많이 목격했었고요. 은희 쌤은 아무래도 여초에서 네. 일을 오래 하셨잖아요.
근데 유니폼이 있긴 하지만 그쵸. 막 옷을 엄청 사복이 엄청 화려하고 근데 사실 전혀 상관없는 것 같거든요. 오. 제가 생각할 때는 화려하게 있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네. 이게 호감인지 비호감인지 차이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옷이 화려한 건 상관이 없죠. 오히려 재밌죠. 옷 보는 재미가 있죠. 저는 그래요. 막 오늘 펠리컨인데? 오늘 공작새다. 막 어머 오늘 코끼리인데 약간 이렇게 내일은 보는 두더진가? 재미-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내일은 약간 빨주노초 파남보리 입고 오는 건 어떨까? 약간 이러면은 되게 재밌어요. 저는 그쵸, 그쵸. 되게 좋아해요. 그쵸. 이렇게 구경을 할 수가 있잖아요. 보는 우와. 재미. 그리고 한번 내가 입어볼 수도 있고 네. 내가 절대 사지 않을 옷인데 와 이거 한 번만 아. 걸쳐봐도 되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실제로 이런 화려한 부분 때문에 뭔가 욕하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고요. 다만 이제 노출이 되게 심하다거나 그러니까 약간 TPO에 맞지 않는 의상을 입는 경우에는 네. 좀 욕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 왜 그렇게 입냐? 그러니까 약간 그쵸. 혹은 얘기를 하기 좀 그럼 쟤 너무 이렇게 활짝 드러내고 다니지 않아? 이런 것들. 맞아요. 그럼 저 너무 튀지 않아? 이런 건데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화려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여기서 대학교 때 복장 지적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엔간하면 지적은 안 하지 않나요? 그럼 복장을 아, 지적받을 좀 만한 그러는 의상은 거면은 여성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야한 거죠. 불편함이 그러니까 노출이 많은 거죠. 오프숄더인가요? 뭐 그런 건가요? 이게 막 아니요 이게 보여주고 맞아요. 너무 파인 옷. 보여주거나 파인 옷 아니면 많이 파이거나 많이 너무 짧거나, 짧거나. 예.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그 화려하다는 게 사람마다 이게 그 해석이 다르다 보니 맞아요. 색깔이 화려한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그런 옷들을 화려한 거라고 하면 그러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도 기준은 너무 맞아요. 파이지만 않으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지금 댓글창에서는 그 호피 그리고 에리로 그 화려함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호피 같은 경우는 괜찮죠. 호피는 뭐 괜찮죠. 오늘 그래요? 뭐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 세렝게티 느낌으로 이렇게 오는 거니까. 아르백냐. 나나나나. 그러니까 노출의 셈바. 정도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쵸. 반짝이 상관없죠. 그냥 이놈 은갈치네. 언더부브를 약간 이런 입고 직장을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언더부브가 그쵸. 문제인 거죠. 언더부브를 만드는 기업이 청소하시면 아니고 괜찮을 것 같아요. 화려한 똥싼 조명이 바지. 나를 감싸는 룩 힙합. 오케이죠. 약간 이제 언더부브는 안 되고요. 맞아. 이게 약간 뭔가 막 반짝이 뭐 조명 뭐 이런 거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가려주기만 하면 괜찮지 않을까. 맞아. 제대로 가리고 오시기만 하면 그쵸.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게 또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별로 그냥 화려하게만 입었는데 몸매가 너무 좋거나 아니면 막 남들이 너무 다 좋아하니까 질투심에 욕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아시잖아요. 여자분들은 질투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되게 질투하지 어드마이어 않아요? 하죠. 막 뭔가 야, 너 아, 되게 그래요? 좋겠다. 나도 이런 거 입고 싶다. 약간 이렇게 오히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몸매가 좋은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부러워하는 그치, 거지. 부러워하지. 그거에 대해서 막 옷을 저렇게 입었네, 어떻게 입었네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은데 일단은 말했던 것처럼 이게 막 너무 짧은 치마를 입었다 이러면은 아무리 다리가 예뻐도 논란이 되긴 하죠. 그렇죠. 예. 그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박진영 비닐 바지는 저는 괜찮습니다. 아 진짜로? 괜찮아요? 멋있잖아요. 오. 회사에 저렇게 입고 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굴하지 않고 어떤 사회적인 압박, 편견 이런 걸 굴하지 않고 본인만의 어떤 색깔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통풍 있게. 특히 이제 IT 업계에서 만약에 개발이나 기획 쪽이라면 굉장한 사람인 거죠. 단어가 개발 이러니까 더 여러 상상이 드네요. 그렇죠. 네. 박진영 비닐 바지 멋있다. 그렇죠. 안에 팬츠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사각으로 입으셔야죠. 기모노가 나오네요. 알고 보니까 어. 저는 제가 문예창작학과를 네. 전공을 했어가지고 저런 케이스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하.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다니시고 카우보이 그 조끼를 입고 다니는 선배도 있었고요. 네. 그 어떤 분은 이렇게 마법사 모자 쓰고 다니는 분도 계셨고요. 와. 진짜로. 글 쓰는 학과니까 이렇게 막 어떤 분은 머리인데 장발의 그 긴 머리의 선배님도 계셨고 주로 방송연예 쪽이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다른 오히려 순수 문학 쪽이 약간 그런 이상적인. 본인만의 세계가 딱 있으셔가지고 그 중에서 무난한 편에 속하셨겠어요. 저는 겉돌았죠. 학과 생활을 못했어요. 어울릴 수가 없는. 예, 진짜로. 왜냐면은 막 다들 개량 한복 입고 온다니까요. 막 우와. 그 옛날에 한문 선생님이 맞아요. 그거를 이제 검흰. 맞아. 이렇게. 그리고 막 그 다 해골로 다 맞추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 학부 기간 동안 가장 일탈 룩은 어떤 룩이 일탈 룩이었나요, 쌤은? 저는 그런 건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한복 안 입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저는 거는요? 일단 딱 OT를 가자마자 나는 학과 생활을 할 수 없겠다.
못했다 진짜? 이렇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복전하고 동아리 활동 위주로 하고 과 생활은 거의 안 했었죠. 거의 야인 시대 야인 같은 거 시대로. 입고 다니는 분도 계셨어요. 와. 진짜로. 그래서 오. 좀 충격적이었어요. 20살에 얼마나 신기하네. 충격을 받았겠어요. 지금 기대한 그 대학 생활이 있는데. 네. 막 그래서 되게 약간 그 건축학개론에 나오는 그 정말 예전 대학생들이 네. 쓰는 말들을 막 쓰셨어요. 넌 어떤 글이 좋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야, 너는 소설은 뭐라고 생각하니? 막 이러면. 그래서 어떡해. 학과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가끔 그리워요. 이런 거 입어주는 진짜요? 사람들이 나타나면 되게 재밌겠다. 그래서 의상도 의상이지만 행동이 튀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직장에서.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박상률 기자님 그 영혼을 약간 딱 넣는다면 네. 내가 볼 때 분석을 해보자면 이거는 복장 지적을 받았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만 튀면 싫어한다고 너는 네가 이쁘다고 생각하냐 네가 몸매가 좋다고 생각하냐 그 옷이 너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냐 등등 그러니까 본인이 예쁘다고 생각하고 몸매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하게 입는 건데 사람들이 나를 질투한다. 이건 거죠. 약간 나는 되게 몸매도 그런 걸 봤을 때 약간 여자들이 나를 질투할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닐까. 보세요. 내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뒷담하지 않게 본인이 그걸 많이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쁜 여자, 몸매가 좋은 여자, 화려한 여자. 나를 갖고 다들 뒷담화를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근데 저는 그렇게 되면은 이 마인드를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복장의 문제가 아니다. 맞아. 이거는. 이게 또 이렇게 해석이 돼요. 오호. 그런 마인드를 이게- 갖고 계시면 큰일 나거든요. 이분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초회사에 가는 거를 지금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보세요. 기존 직장에서는 혼나고 이런 건 없었어요. 사실 뭐 남자 직원들이 뒤에서 얘기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것도 남자 직원들이 본인을 이제 칭찬을 했겠다. 예쁘지 않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뭔가 느낌이 딱 그 느낌이 왔어요. 오셨어요. 아마 박상률 기자님도 보셨으면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이게 과시욕 같은 거예요? 뭐 그렇죠. 아니면 약간 관종이에요? 공작새. 쫙. 나 이거 봐라. 왠지 그런 게 관종 아닐까요? 같은 건가요? 왜냐면은 일도 했는데 이렇게 어초회사에 간다고 해서 뭐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정말 옷을 화려하게 입는 것만이 다면 걱정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오히려- 이분이 이 상태에서 남초 회사를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본인 즐기실 스스로 것 같아요. 더 즐기시는 즐기신다. 거죠. 즐기실 것 같아요. 더 이걸 내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일을 하다가 눈이 쌤이랑 마주친 거예요. 첫 쌤이랑. 저 한번 보세요. 쟤 나 좋아하네. 지겨워. 이렇게 되는 거. 아까 맞아. 봤어? 아까 봤어? 지겹다 지겨워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상황극이 하나 나왔네요, 여러분. 진짜 만약에 아하. 말씀하신 그 마인드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나는 충분히. 다들 질투하는데 어떡하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저는 예전에 네. 직장에 인도에 있었을 때인데 말투가 약간 냉냉냉 하면서 말하는 여성 직원분이 있었어요. 냉 이런 거요? 남녀 그런- 모두한테. 했고요. 네, 모두한테. 했고요. 근데 이런 이제 거. 처음에는 귀여운 척인가 싶었는데 정말 말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니까 무미건조하게 다들 대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한 달 걸렸거든요. 도저히 웃겨가지고 미팅이 안 되는 거예요. You write that?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냉랭거리니까 이거 웃어야 되나? 웃으면 나 무시한다고 느낄까 봐 걱정하고. 대신 그런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이건 좀 약간 본인이 마인드가 네, 마인드셋이 약간 모두가 나를 주목하지. 지겨워. 지긋지긋해. 그만 날 좀 관심을 잡법 가지라고. 같은. 약간 이런 게 맞아. 아닐까. 근데 보면은 이제 여초회사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글이나 그런 뭐랄까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어떠세요? 오히려 남자분들이 여초회사를 조금 두려워하지 않나요? 약간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나요? 두려움보다는? 진짜 어떠세요? 부담을 느끼죠. 그쵸. 왜요? 저 경험을 했죠. 왜냐면 선입견이 처음엔 다 있으니까. 어떤 선입견이? 뭐 이를테면 회식을 한번 해도 마음 편히 회식을 먹는 게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약 익숙한 플레이를 해야 좀 적응이 되는 것도 남자들은 있거든요. 이를테면 뭐 건배사 한다고 그냥 건배사 하고 네. 술 따라주면 그냥 따라줘서 먹고 뭐 이야기 나누다 가면 되는 건데 이제 그렇지 않은 좀 뭔가 정답지가 없는 상태에서의 이런 문화의식 이런 것들이 주로 남녀가 여초회사들이 좀 다르니까. 네, 다르다 술 보니까 다르고. 그 매뉴얼이 없는 신입일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죠. 이를테면 뭐 오늘 회식 어디로 뭐 삼겹살집이나 뭐 어디 갈비집을 가나 보자 했는데 이제 매드포 관리. 그럼 이제 회식 뭐 가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신기해서요. 저도 네. 보통 삼겹살집, 고깃집 아니, 생각하는데 매드포 관리, 매드포 관리. 그럼 이제 맛있겠네요. 공식 1차는 매드포 관리입니다. 그러면
뭐 매드포 갈릭이 좋죠. 좋은데 내가 스노잉 갈릭 스노잉 피자 맛있죠. 내가 가본 지가 언제더라? 일단 남자 둘이 산 매드포 갈릭 갈 일이 절대 없거든요. 저도 아마 저희 뒤에 저희 PD님이랑 같이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매드포 갈릭을 남자 둘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모르는 메뉴에 낯선 환경에 와인을 기울이며 화이트 와인이겠죠 주로. 그래서 이제 뭐 도란도란 이야기가 나누는 이 상황이 좀 약간 좀 견디기 어려운. 빨리 나가서 소주에 삼겹살을 먹고 싶은. 저는- 그런 의미로 맞아. 한 번 더 틀어서 불편할 수 있죠. 나는 여잔데 왜 네. 첫색이랑 비슷할까요? 만약에 매드포 갈릭 간다고 하면 맞아. 그러면은 이제 얘기하겠죠. 매드포 갈릭 먹고 삼겹살 가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거. 저희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희는 야외 중계를 하면은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이 애매해서 텀이. 밖에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뭐 기자님 분들이랑 촬영해 주시는 분들이랑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제가 있으니까 메뉴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국밥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아하. 맛있죠. 파스타 집을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민지 씨가 약간 파스타 먹게 생겼죠. 근데 저는 파스타보다 알리오 올리오 쪽. 알리오 올리오. 그렇죠. 국밥 막 추어탕 그래서 그날 추어탕을 먹었는데 다들 너무 감격스러워하셔가지고 오. 이런 게 있구나. 듣는 저도 지금 감격스러워요.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런 게 아직 맛있죠. 남아 그쵸, 있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메뉴 정할 때. 아니 뭔가 느낌이 약간 그 과자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요. 얘기해 주세요. 약간 이제 민지 씨는 약간 과자 중에서 그 옛날 과자긴 한데 그레이스라는 과자가 있어요. 좀 고풍스러운 약간 클래식한 그런 느낌인데 뭔가 약간 딱 베어링 그런- 모양 아닌가요? 약간 이렇게 그렇죠. 생긴 네, 맞아요. 거. 네, 네, 약간 그 네모인데 저 약간 그레이스. 웨하스 느낌. 웨하스도 약간 바닐라 있고. 웨하스. 그렇죠. 근데 좀 이렇게 그런 고풍스러운 그런 느낌. 네. 저희를 과자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이제 MC 쌤이는 약간 비타 500. 갑자기 비타. 비타 500. 갑자기 비타민 과자. 약간 화이팅. 이런 느낌. 화이팅. 약간 비타민스러운 쌍코만. 음. 그러고 이제 첫 쌤은 제가 홈런볼을 홈런볼. 얘기했더니 저는 이제 칸초라. 칸초나 에이스 과자 눅눅하니 혀에 절여 먹기 좋은 시험 기간 때 독서실에서 엄마 몰래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엄마 손파이. 씹을수록 맛있는.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고소한 그쵸. 맛이 있는. 그렇죠. 그래서 막 그런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좀 아 이렇게 은희 원래- 쌤도 한번 과자 비유를 해봐야 되지 않나요? 저는 어떤 뭘까요? 과자 떠오르세요? 저는 민지 씨? 참깨봉. 네? 그게 기니까. 참깨 뭐 뻥이요, 피디님. 맛동산이 뻥이요. 뭐예요? 안 돼요. 뻥이요. 사브레도 좋다. 사브레 좀 사브레. 잘 어울릴 사브레 것 같아요. 네. 오늘 옷 색깔이 부럽잖아요. 사브레예요. 오. 그렇죠. 맛동산 기분 나빠요. 왜냐면 네. 맛동산 옛날에 제가 여고를 나왔는데 네. 저희 이제 과천은 여고랑 외고가 붙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외고랑 여고를 이제 운동장을 같이 쓰는데 약간의 우리의 자격지심이었어요. 외고는 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 학교에서도 이제 같은 재단이니까 외고 친구들한테 좀 더 신경을 써주는 것 같은 약간의 그런 어떤 자격지심 배려. 같은 느낌. 우리가 느끼기에는 네. 불합리했죠. 근데 아하. 일단은 우리가 이제 막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실 우리들은 여자 그 친구들이니까 뭐 농구를 하거나 아하. 축구를 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아하. 근데 우리가 맨날 그 급식실을 갈 때마다 그 농구장을 이 외고 친구들만 이용을 하는 게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불쾌하지 불쾌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친구들을 부를 때 어렸잖아요. 네. 맛동산이라고 불렀죠. 왜? 그게 왜 그러면 생김새가 그 맛동산은 이제 콧구멍이 컸나요? 땅콩이 이렇게 땅콩만 있고 했나요? 약간 기름진 그게 아. 약간 그 고등학생들은 여드름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의 내가 그런 봤던- 공격적인 약간. 그쵸, 아주 그 네. 디스하는 그런 와, 거였어. 근데 제대로 고르셨다. 셌네요, 셌어. 맛동산, 참 맛동산 이러면서 우리가 화를 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들도 맛동산. 아마 과천 그 본인 동창분들한테 또 디스를 하지 않았을까? 영어로. 저희를 뭐 무서워했어요. 중국어로. 저희는 한번 그래서 아하. 축구를 했거든요. 아하. 우리도 쓰자. 우리도 쓰자. 우리도 같은 학비 내고 축구를 같은 축구를 같이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 교장 선생님이 쟤는 참 대단한 애들이라고 자기가 교장 군단, 생활하면서 축구하는 애들은 처음 봤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가 이제 운동장을 점유를 하려고 바다 코코넛 얘기가 맞아, 나네요. 이거. 바다 코코넛 맛있죠? 맛있어. 맞죠. 양도 쿠쿠다스 많아요. 마음에 드네요. 저 쿠쿠다스 좋아해요. 와. 커피 맛 좋아합니다. 아우터? 박상률 기자님 맛동산 아우터? 아 우리 상률증은 다른 아우터가 과자로. 약간 바다 코코넛 아우터. 색깔이라고. 아. 예, 예. 저는 빼빼로 하겠습니다. 상률증은 빼빼로 가자. 왜요? 딱딱 떨어지는 그냥. 아, 네. 그렇죠. 떡 부러지는. 네. 그렇죠. 맛있어요. 아우터. 그것도 과자 이름인가? 저는 어쨌든 뻥이요는 제일 웃겼던 것 같아요. 뻥이오는 아. 웃겼어요. 네. 맞아요. 진짜 정말 역시 재영님. 재영님은 역시 최고야. 최고예요.
뻥이요 단어 하나로 모든 게 끝났잖아요. 설명이. 맞아요. 네. 맞아. 근데 저 이것도 궁금해요. 두 분 다 이제 여초에서 일을 해보셨잖아요. 좋은 점은 뭐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뭘 문서를 받으러 갈 때 그들의 토끼굴이 있었어요. 서랍 한 켠이 다 과자와 초콜릿과 그 단 것들의 어떤 집합소가 향연. 있어서 파일을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잠깐만 누구님 잠깐만 그래서 보면 이거 아무나 안 주죠. 주는 건데. 어. 요걸 계속 주니까 팀장님이 나눠 먹어. 그러면 이거를 받아서 주는 게 맞나? 팀장님도 이거 왜 받았냐고 또 혼내고 하는데도 일단 받아서 또 혼자 주시드리고 네. 혼자 먹기가 또 그래요. 너 왜 그런 거 혼자 먹냐고. 먹는 것 같다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 받아왔는데 그걸 또 쪼개 먹을 순 없잖아요라고 하면 너 왜 말 대꾸 하냐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무섭네. 태양에만 썬칩. 썬칩이 요즘 파나요? 팔아요. 모르겠네요. 팔아요. 어제 과자를 먹었어요. 너무 어제 좋아해가지고. 먹었어요. 어제 먹었습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노 브랜드 거기서 나오는 그 감자칩? 네, 쿠키 아, 그 쿠키? 메이플 맛 나는 쿠키가 아. 언제부턴가 절판이 됐더라고요. 아. 제가 그거를 매번 이마트 갈 때마다 물어보는데 직원들도 몰라요.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제일 맛있는데 저는. 저는 여기서 버터 쿠키를 먹는데 아, 콩이 들어있는 거 맛있겠죠. 있거든요. 예, 네, 예. 근데 코코넛 쿠키가 있었는데 아하.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메이플도 안 못 찾고 나오고. 있어. 네. 왜 그럴까? 맛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그래요. 어쨌든 과자 얘기가 나오고 네. 있네요. 은희 쌤 좋았던 저는 점이죠? 일단 편하죠. 그냥 남자들끼리 많이 있으면 신경 쓰이는 게 없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어디서든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뭐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아. 이런 것들 다 편한 것처럼 여초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먹을 때도 되게 편하게 이제 지퍼 내리고 먹을 수 있고. 네. 맞아요. 이거 근데 벨트 남자가 풀고 있으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지퍼 편안하게 내리고 이제 이렇게 와구와구 먹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와구와구.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애매하게 섞여 있을 바에 차라리 완전히 여초인 게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남생무원들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불편했던 게 뭐였냐면 그 친하게 지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남생무원들이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이렇게 풋풋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팀장님들 중에 이제 미혼이신 분들은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주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따뜻하게. 그쵸, 아주 따뜻하게. 그래서 뭐 명령 하나도 따뜻하게. 그럼요. 부탁할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어떻게? 누구 씨 이거 해. 여기 항상 여기를 때려. 여기를 말도 안 해요. 같이 치면 안 돼요? 약간 두 번 쳤어. 콜이 두번 울렸다. 쳤어. 콜이 울렸다. 많이 안 가면 이렇게 약간 이런데 이제 남승원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재혁 씨 부탁해. 아. 그러면 이제 웃긴 건 만약에 이렇게 둘이 같이 이렇게 갤리에서 막 수다를 떨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딱 오자마자 민지 씨 일 안 하나? 화장 청소 안 하나? 그러면 이제 가잖아요. 그럼 이제 되게 그러면은 뭐 이제 좀 민망하시면 그쵸. 이제 막 여기 있으시라고. 여기 있으세요. 이거 먹을래요? 이거 편하게 해요. 편하게. 약간 그런 거. 그래서 친하게 지내면 이제 막 또 오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꼴을 못 보죠. 이제. 그래서 저는 항상 비행할 때 우리 그때 당시에 팀장님이 노처원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남승무원들이 이제 조인이 되거나 이러면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좀 직급이 됐으니까 제가 이제 이코노미 클래스 만약에 맡게 되면 시켜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남승무원 분들한테 늘 얘기를 했죠. 제가 아마 비행할 때 좀 까칠하게 말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살아남기 위한 거니까 이해를 해달라. 아시죠? 그러니까 알겠대. 센스. 그러고 이제 사무장님이 이제 우리를 보고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재원 씨 똑바로 합시다. 막 이러면 이건 아니지 않아요? 빨리빨리 못해요? 막 이러면 이제 사무장님 와서 은희 씨는 너무 매뉴얼이야. 아우 너무 칼 같아. 막 이래. 대한 정글 항공. 그쵸? 그러면 이제 막 무서워. 똑바로 해야죠. 그러면 은희 씨 살살 해. 막 이러고 이제 살살 해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이제 본인이 또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와중